자, 5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노회찬 의원의 죽음에 가려져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무관심했지만은 해군의 마린원 헬기, 그 수리온을 해군에 맞게 개조했다라는 건데, 애초에 수리온도 유로콥터라고 불리는 헬리콥터사의 비행기를 한국에 맞게 이 제형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헬리콥터라는 것은 본체하고 그 다음에 주 메인 로타리, 또 보조 로타리, 날개 이런 부분들이 균형을 맞추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크기를 변형시키고 한국에 맞게 비율을 깨게 되면 일단은 깨어진 비율을 다시 이렇게 맞춘다라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워서 여러 가지 우려점들이 오래전부터 좀 있었지요. 그런데 그 수리온을 다시 또 마린온으로 개조한다 보니까 비행기가 2대가 해군의 해병에 넘어가서 시험 비행을 하다가 불과 지상 10m에서 추락을 했는데 장병 5이 숨졌습니다. 어제 이 장병들 연결식이 있었는데요. 그 연결식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간에 무관심을 한 게 아닌가. 이래서 유족들이 어제 화가 폭발을 했습니다. 문재인은 어제 SNS에 위로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을 위로한다 했지요. 그런데 이게 추락한 다음 날 정부가 기계적 결함은 아니고 훌륭한 헬기다 서둘러서 말을 함으로써 청와대 주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들의 분노가 좀 폭발을 했고, 또 송영무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20일 날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답을 하다가 국회 법사위에서요, 해병 헬기 사고 유가족들의 의전 문제로 짜증이 났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그 다음 날 포항에 이 분향소를 방문했을 때 유족들이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즉 유족들이 의전 문제에서 협족하지 못해서 짜증이 난 게 아니냐, 이렇게 국회 법사위에서 발언을 했죠. 그래서 유족들이 그 다음 날 이런 분향소를 갔을 때 왜 왔느냐, 우리가 의전 때문에 짜증을 낸 줄 아냐,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이 아니다 이랬고, 송영무는 전체 이야기가 아니고 일부만 이렇게 따서 그렇게 보도되어서 진위가 왜곡됐다, 사과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지금 정부에 대해서 하는 행동에 지금 불만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어제 오전 9시 15분에 해병사령부 강당에서 치러진 포항이죠. 연결식에서 해병대 장으로 연결식이 치루어졌는데, 송영무 국방장관, 심성섭 해군참모총장 등 이 1000여 명이 참가해서 이 연결식이 치루어졌는데, 연결식의 분위기가 매우 안 좋았다고 합니다. 9시 15분에 김현종 대통령 국방개혁비서관이 청와대를 대표해서 연결식장을 찾았다가 유족들의 강한 항의를 받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일부 유족은 조문이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무엇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죠. 그것도 그럴 것이, 기왕이면 이 장례 기간 동안에 넉넉하게 가서 성의를 표해야지, 연결식 직전에 가가지고 이 조문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김 비서관 맥살이 잡히고 죄송하다 하니까 이 죽은 박재우 병장의 아버지가 죄송하면 아들을 살려내라고까지 하고, 청와대에 대한 질타가 매우 심하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박 병장의 고모부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유가족에 대해 공식 입장이나 사과 한번 제대로 안 한 것이 이해가 안 된다. 현 정부가 세월호하고는 너무 이 사건을 다루는 과정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기껏 SNS에 대고 순국 장병들의 맹복을 빈다, 가족을 위로한다 한 부분이 엄청나게 자극을 한 부분이죠.
그래서 박 병장의 고모도 청와대 인사가 공식 조문이 끝난 뒤에야 오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SNS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다. 조문과 애도가 아니라 모욕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고 헬기의 정비 불량이나 원래 이 헬기의 성능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감추기 위해서 청와대가 나서서 사고 다음날 이 헬기 자체의 결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냐. 이러면서 청와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예 외면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 국방부 장관도 실언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지금 불만으로 표출된 겁니다. 자, 박재우 병장 아버지는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유족과 동조 단식까지 하고 그래서 자기들은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믿고 지지를 했는데 나라를 위해 군대에 자식을 보냈다가 이런 일을 겪어서 고통에 몸부림치는 유가족들에게 왜 그런 동조는 마음은 안 보내느냐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가족들은 청와대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철저하게 무관심하고 그 다음에 공식 조문이 끝난 뒤에야 형식적으로 고작 비서관이나 보내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 UAE에서 무슨 행정처장이 오고 석유공사 사장이 와도 임종석이 만나고부터 UAE까지 날아가고 하는데 국군 장병이 억울하게 5명이나 죽었는데 청와대가 대통령이 못 오면 비서실장이라도 일찌감치 보내야지 아무도 오지 않다가 연결식 날 아침에야 오니 이렇게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유족들이 문재인 대통령은 낚싯배 사고가 났을 때도 긴급声명을 내더니 군 장병이 순직했는데 참 일찍도 조문객을 보냈다라고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유야를 불문하고요. 정부가 이 사건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사고 다음날 지나치게 빨리 이 사건의 본질을 덮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유족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청와대의 그런 발언은 책임 소재를 회피하는 것처럼 비춰졌고요. 그런 직후에 송영무 장관의 짜증 발언이 있었고 또 조문기간 내내 이 청와대나 주요 인물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고 그냥 군 내부의 행사로 치러지고 그리고 연결식장에 아침에야 연결 직전에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자가 오니까 멱살 잡고 쫓겨나면서 세월호나 낚싯배 사고와는 다르게 국가를 지키다가 죽은 군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가 무관심하게 바라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부분이죠. 이 정권이 기본적으로 군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준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군인들이 개죽음을 했다. 이렇게 느끼는데 국가가 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라고 지금 의문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우와 또 마음을 배려하는 부분에서 너무나 무관심했다라는 겁니다. 자, 문 정권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아무리 자신들의 사상이나 사고나 이해관계가 다른 데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형식적으로 국가를 맡았으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그런 역할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다른 일들에는 감나라 판나라 기무사 개헌 문건에는 그렇게 집요하게 떠들어대면서 이 일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군이라는 존재 자체를 싫어하고 이들을 전부 처리해버리고 싶은 이런 생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한국당의 윤한홍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기업벤처위원회 줄여서 산자위원회에서 북한산 석탄 9,000톤이 러시아산으로 둔갑을 해서 곳곳에 돌아다녀도 그 실태를 알지 못한다면서 한전의 발전자회사인 동서발전에 러시아산 석탄 수입 자료
이 현황을 근거로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포항과 인천으로 들어온 북한의 석탄. 자, 포항에 포항 제철이나 아니면 이 동서발전이나 이런 발전회사에서 썼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 석탄이 국내에서 사용됐을 건데 어디에서 누가 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이 없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문 정권이 집권한 이후에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원전을 세우고 앞으로 더 쓸 수 있는 원전도 세우고 이제 짓기로 한 원전들은 안 짓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으로 간다 이러면서 이제 그 사이에 원전이 세워버렸고 태양광이 그렇다고 지금 금방 그 원전이 쓴 만큼을 보충을 못하니까 석탄하고 LNG 수입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석탄 수입량이 러시아산 비중이 2016년에 14%였는데 2017년에는 21%, 2018년에는 23.9%,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에 14.6%에서 작년에는 7%가량 증가했고 올해는 또 거기에서 2%가량 현재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러시아산 수입이 대폭 늘어났는데 그 속에 북한산 석탄이 사실상 수많은 석탄이 한국의 러시아산으로 둔갑을 하고 들어온 게 아니냐. 그래서 종전에는 러시아산 석탄을 간헐적으로 수입했는데 이제는 매달 수입을 한다. 이 중에 북한 석탄이 다량으로 들어있을 위험성은 크다. 그래서 결국 북한산 석탄으로 이렇게 화력발전소를 돌리고 그걸 지금 우리가 에어컨으로 이 찬바람을 씌우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북한 석탄이 한국의 발전소에 유입되었다면 유엔 제재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가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선박에 대해 4개월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에 대해 4개월이 아니지요. 10월 달부터 지금까지니까 한참 된 이야기죠. 그래서 계속 조사 중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석탄 수입은 주로 어디에서 갖고 오느냐? 포스코 같은 경우에 보면 호주, 중국, 캐나다, 미국 이런 데서 주로 갖고 옵니다. 러시아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러시아가 지금 석탄이 굉장히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러시아 석탄의 지금 급증에는 사실상 북한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위장을 해서 들어와서 쓰여지고 있는 게 적발된 배 두 척 말고도 수도 없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 겁니다. 자, 북한산 석탄을 지금 한국에서 9,000톤 이상 이렇게 썼다 하면 이렇게 많은 석탄을 필요로 하는 업체는 한전사나 발전회사와 포철 정도밖에 없습니다. 포철은 지금 자기들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업체들은 항상 일정한 소요를 써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조금씩을 전체로 봤을 때는 9,000톤이 많은 양이지만은 이렇게 이 사람들이 1년 내내 소모하는 양은 몇백만 톤씩 되기 때문에 크게 많은 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호주나 뭐 중국이나 이런 회사와 구매 계약을 맺고 이렇게 연 단위로 들어오지 그때 스팟 구매라고 하는 잠깐씩의 석탄을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북한 석탄을 5,000톤을 산다, 4,000톤을 산다 이렇게 들고 오는 부분은 결국은 그건 정부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는 이렇게 불가능했을 거고 지금 한국에 톤당 65달러로 계산했을 때 북한 석탄의 가치는 58만 5천 달러. 그러면 합쳐서 한 6억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누가 일회성으로 이렇게 했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북한의 석탄을 쓰는 다른 부분이 있느냐. 그래서 이 정도 양을 쓸 거는 한전사나 발전회사와 이 포스코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들은 사실상 민간 회사처럼 되어 있지만은 정부의 통제를 받는 중공기업이다.
그래서 이런 회사에다가 북한산 석탄을 쓰게 해주려고 원전을 스톱시켰냐. 그러면 북한산 석탄을 쓰려면 화력발전소로 가야 되는데 화력발전이 지금 이 오염이 많다 해서 원전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원전을 스톱시키고 그 사이에 화력발전소를 다시 많이 돌려야 되니까 석탄 수입이 늘어나고 늘어난 부분만큼은 북한에다가 이렇게 러시아처럼 돌려서 이렇게 하겠냐. 과연 일회성으로 스팟 구매를 했겠느냐. 아니죠. 결국은 이것이 조직적으로 뭔가 북한산 석탄을 장기적으로 구매했는데 그러면 북한산 석탄에 지불한 가격이 과연 맞는 거냐. 이 가격이. 그래서 북한산 석탄 가격이 이거 비싸지도 않아요. 싸요. 그러면 과연 석탄을 수입을 해서 이득을 주는 부분만으로 이랬느냐. 아니면 이것들이 정말 밀수로 다른 부분까지 수입하고 또 북한에 주고 하는 부분에서 깊숙하게 북한산 석탄 배가 오고 나서 석탄을 풀면 그게 또 갈 때 공짜로 한 번만 편도로 다니는 배는 없지요. 한국에서 실어 갈 때는 또 다른 무언가를 그 배에 싣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거래, 밀매 거래들이 있었느냐. 국민이 모르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정부는 제대로 지금 증거를 못 잡아서 제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은 이걸 믿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지금 중론입니다. 한국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정권에 요구하기 바랍니다. 자, 박원순 시장이 한 달간 강국에서 살아보겠다고 옥탑방에서 지금 이렇게 잤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가 옥탑방 살이 3일차였다고 합니다. 일요일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오늘 24일 화요일이 3일차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옥탑방에 비서관하고 같이 산답니다. 방이 2개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샌드위치와 우유로 아침을 해결했는데 옥탑방에는 조리시설이 없어서 이 박 시장은 그냥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 모양인데요. 시장이 머무는 옆방에는 비서관 2명이 잤다고 합니다. 비서관들이 2명씩 5개조로 나뉘어 매일 밤 번갈아 가며 옥탑방에 지내는데 시장 일정이 바쁠 때는 아침을 사다가 먹어야 될 것 같아. 참 옥탑방까지 밥 배달도 지금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럼 비서관은 뭔 죄입니까? 혼자서 이 쇼잉업을 하기 위해서 옥탑방에 자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비서관이 지금 2명씩 교대로 자야 된다. 참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석을 할 예정이었는데 청와대 국무회의라서 이 시장 차로, 관용차로 이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오후에는 삼양동, 근처에 있는 삼양동에 내놓고 삼양동 옥탑방이니까 통장회의에 참석하는 등 지역 밀착 행보를 이어갔고 22일부터 시작된 옥탑방 행사에 박 시장은 근처 각종 시설 등을 방문하면서 주민을 만났고 열대야가 굉장히 기승을 부렸죠. 그래서 23일 밤, 어젯밤에는 무더위와 싸웠는데 한 29도 올라갔죠. 근데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만 방마다 한 대씩 있는데 그래서 박 시장과 비서진은 방충망이 설치된 창문을 열고 잤는데 온도가 29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회찬 의원 조문을 마치고 11시에 옥탑방에 돌아왔대요. 아마 돌아오기 싫었을 거예요. 최대한 밖에서 버티고 행사 다니다가 행사장은 다 시원 안 될 거니까 밤에 자기 직전에 이제 잠깐 들어와야 될 건데 그날 이제 자면서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하는 책을 1시간 동안 읽고 12시에 잤다고 합니다. 참 이분은 보여주는 부분에는 책 제목까지도 확실히 보여줘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옥탑방 마당에 놓인 평상에 누웠다고 합니다. 하루 전날 이 평상에는 무더위에 대비해 대나무 돗자리가 깔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지역 주민들 면담을 한다는데 낮에, 이 여름 낮에 옥탑방 평상에서 쨍쨍한 햇빛 아래 무슨 놈의 지역 주민과 면담을 해요. 한밤중에 할 겁니까? 그래서 비서관은 무더위 위에 잠을 설쳤지만은 시장과
현장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다라고 하고, 주민들은 뭐 반기인데요. 뜨들썩하지 않고 조용히 만나고 다니니까 좋아한다는데, 온라인에는 보여주기 정치, 행정력 낭비라고 하면서 비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옥탑방의 월세 200만 원은 시 예산에서 나가고 공무원 10명이 교대로 시장을 보자 합니다. 자, 바른미래당의 김수민 의원은 뿌리 깊은 빈곤 문제를 느끼는 게 아니라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지금 체감한다고 뭔 큰 의미가 있겠느냐. 자,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기식 정치 안 좋아 보인다. 1000만 시민을 책임지는 시장이 뭔 지랄인지. 비서관이 갖다 주면 안 되지. 옥탑방 사는 사람이 비서관이 어디 있냐. 그냥 나와라. 쇼하지 말고. 띠발 아저씨. 야, 띠발 차에 에어컨 이빠이 틀어놔, 띠발. 밥도 안 해먹으면서 서민 체험. 그래, 서민은 밥도 안 먹는다. 쇼가 거기에 달했구나. 이제 국민들은 너희들 쇼에 지겹다. 탁쇼도 신물 나는데 시장 쇼도 봐야 하냐. 혼자 지내봐야지. 공무원 고생시키고 있냐. 제발 지겹고 천박하고 뻔한 속셈은 그만해라. 이 나라에 태어난 게 슬프다. 눈만 뜨면 자주 보는 코미디쇼. 이분은 연예인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갈수록 도를 넘어요. 수행원들까지 데리고 저럴 시간에 서민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고민이나 하지. 서민들 편이다 쇼하고 싶으면 무보수로 일하면서 월급은 쪽팔촌에 매달 전에 기부나 하든지 그런 쇼라도 하면 칭찬이라도 받지요. 무슨 옥탑방이길래 월세가 200이며 밤에 방 온도가 29도라니요. 꼭 옥탑방이 아니어도 에어컨 없는 집이나 에어컨 있어도 못 틀면 어느 집이든 30도 전후로 찍는다. 이분 쇼하는 걸 4년 더 봐야 되냐. 보여주기 쇼의 끝판왕이다. 좋은 댓글이 하나도 없어요. 자, 요즘 옥탑방 원숭이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 시장은 정말로 서민 체험을 하고 싶으면요.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야말로 서민들의 삶의 현장을 열심히 나가서 지켜보고 또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언론에 공개하지 않으면서 사진 찍지 않으면서 정말로 조용히 만나고 다니면 세월 지나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다 압니다. 요즘 서울 시내에 북한산 밑인가 원숭이 한 마리가 나타나가 안 잡히고 있다는데 그런 식으로 쇼를 하지는 말길 바랍니다. 저도 이 시장을 원숭이라고 부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 시장을 그렇게 불러서야 되겠습니까? 다만 원숭이가 동물원에서 이렇게 쇼잉업을 하다가 이젠 북한산까지 나타나서 쇼잉업을 합니다. 근데 시장까지 거기 근처에서 옥탑방에서 그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만하시기 바랍니다.